지난주 혼자 떠들고 나니 댓글 싸움할 생각이 사라졌다. 게시판의 평화를 조성한 팟캐스트의 아비 아머드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뉴스 밑장 MC 김수민입니다. 오늘 토요일 밤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경률 회계사 특집을 통해서 처음으로 유튜브 동영상에 선을 보였는데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자고 제가 얘기했나요? 천용길 편집장이 얘기했나요? 김수민 MC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점점 커져 이게. 네. 처음에는 2주에 한번 그냥 간단하게 뭐 웃으면서 녹음하자 그래 놔놓고 매주 하더니만 이제 TV까지 뭐 이래 일이 많아요. 늦게 오신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빡세 너무. 아니, 팟캐스트 구독자가 자꾸 떨어져서 3,300선을 그거는 김수민 때문이잖아. 공개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500명 늘었습니다. 유튜브 늘었고.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이 팟캐스트가 한쪽으로만 흐른다. 한쪽으로만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고여있다. 이런 것 때문에 떠나가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출연한 출연자들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딜 봐야 돼? 인디 053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어딜 봐야 돼?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인디 053 사원이 발표를 하면 앉아있으면서 웃기고 앉았네 정말 이러는 인디 문학의 여상규 이창원. 이 병신 같아. 이게 생방인데 폭탄을 따로 당신이 아니. 형님이 뭐야? 형님이야. 그 형님이야. 네,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창원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상규. 네. 그 형님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거의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화가 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왜 자기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화내면서 자기가 화가 더 북돋아가지고 그렇죠. 학생들 때리던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저 딱 그런 양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오인용이죠. 옛날에 플래시 동영상 오인용 이거 오인용 뽀잉 이 오인용에서 만들었던 폭력교실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폭력교실. 네, 거기 보면 나인구 선생님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요? 나인구가 왜 이름이 나인구냐면 내가 난닝구만 남으면 다 나를 말려야 된다. 옷을 막 벗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나인구 선생님이 뭐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농담으로 선생님 뭐 저거 하면은 그래 이렇게 웃다가 칠판에 분필을 딱 대는 순간 분필이 부러지면서 이 개새끼 아까 농담할 새끼라 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옛날 거 막 하고 우리 예전에 그 군대 있을 때도 좀 그런 분이 있었어. 괜히 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네가 이 자식아 뭐 그때 그랬잖아 또 뭐 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만 네가 또 뭐 그때 그랬잖아 이러고 또 얘기하고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 그렇죠. 한번 폭발하다가 계속 걸려서 나오는. 자, 다음 출연자입니다. 뉴스민. 넌 입진보야. 뉴스민, 넌 안 돼. 뉴스민, 왜 이따위 방송을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내가 김수민이야! 를 외친 언론계의 김종민, 천용길 편집장. 김종민보다는 제가 더 잘생겼습니다. 그건 인정. 김종민 의원도 살이 쪄서 그렇지. 의원이죠. 코요태 김종민 씨 아니고. 국감장에서 막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비아냥거리면서 뭐 조롱한 불이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조국이야! 를 외쳐버렸던 그때의 그 이은재 웃는 표정이 너무 해맑더라고요. 근데 아마 김종민 의원은 조국 장관이 싫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 이 조국도 없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뉘앙스가 절묘해가지고 난 국감 진짜 과관인 게 국감 진짜 과관이었어요. 저는 그 진영 장관 나오긴 나왔어요. 진영 장관 그 행안위 하는데 김성태가 뭐 중 얘기하다가 조국을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진영 장관이 웃으면서 저 뉴스 안 봅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장관은 뉴스 안 봐? 장관이 뉴스도 안 보고 이러니까 아니 제 거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여기 지금 행안인데 뭐 그런 거 뭐 선배로서 내가 뭐를 얘기는 못 하겠지만 허리 좀 내주세요 뭐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모든 분야에서 거의 그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빼고는 네. 문화랑 국방 빼고는 다 조국한 것 같아. 문화체육관광은 아예 그냥 퇴장해버렸거든. 의원들이 네. 아예 그냥 거의 열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개판이에요 진짜. 그 와중에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있고 국감 자료도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언론에서 또 그런 욕설 나오고 이러면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네. 또 틀고. 네. 저는 국감장에서도 조원진 의원의 타격을 지켜봤습니다. 예. 네. 조원진 의원 한따까리 했죠. 네. 네. 그게 사실 별일이 아니었던 게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시발점이 뭐냐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그랬죠. 뭐 질문을 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표현을 조국 썼어요. 전 민정수석 네. 이렇게 조국 씁니다. 전 민정수석. 네네네.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시점이 민정수석 그렇죠. 할 때 시점이고 그 다음에 또 네. 장관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안 그래도 요즘에 그 신경질 나고 좀 민감한데 뭐 수석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약간 옥신각신하다가 조원진이 끼어들면서 그렇죠. 이 권은희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네.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냐. 그건 누가 얘기했죠? 그게 이재정? 소병훈? 소병훈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근데 뭐 장관이라고 이게 혼용해서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대구 국감에서도 네. 활약을 하시죠. 그래서 조원진 의원이 그 다음에 수석이든 장관이든 그냥 조국 씨라 부르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옆에 이재정 의원이 네. 대통령 탄핵당할 때 박근혜 탄핵당할 때 네. 탄핵되었어요. 되었어야 할 의원. 하는데 야! 모르겠어! 박근혜는 탄핵당해도 나는 당하면 안 돼. 네, 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주는 거야. 네,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대구 국감 때 또 뭐 일이 있었어요? 네, 대구 국감 때 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호 의원. 네, 대구시 국감 때 네. 이런 질의를 했어요. 김영호 의원은 유상무 닮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유상무 상무 닮은 것 같아요. 김영호 의원. 네, 김영호 의원이 네. 대구시 새마을의 새마을 장학금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새마을 장학금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또 지급한다. 중복 지급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혜택이 새마을의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대구가 수구도시다라는 발언을 또 끄집어냈어요. 뭐 수구? 네, 수구도시. 운동? 수영장에서 하는 거? 그 대구에서 잘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수구 보수 꼴통 이야기할 때 그래? 대구가 수구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구 시민 자긍심을 건드렸다. 대구를 존중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조원진 의원이 나섰습니다. 예의를 갖춰야 한다. 대구 시민을 수구 꼴통이라고 했는데 어디 대구에 와서 이따위로 얘기하냐. 조원진 의원이 또 목소리를 높이셨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대구가 왜 수구도시냐. 대구는 컬러풀 대구다. 이 대구만큼 컬러풀한 동네가 어딨냐. 대구를 수구도시라고 이 확증 편향으로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절대 좋지 않다. 그 총선 생각하면 좋지 않아요. 김영호 의원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수도권 의원이라서 개념이 없나?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경북도청 국감에서 대구와 경북은 번갈아 가면서 국감을 하는데 이때도 김영호 의원이 경북도청 국감과 경북도 경찰청 국감 때 약간 경북을 이렇게 알로 보는 듯한 여기는 촌동네다라는 촌 맞잖아. 촌이 아니죠. 근데 이제 왜 발끈해? 촌 맞잖아. 촌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지방을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종민 의원 동양대 시골 학교에 뭐 그 고대생이 왔다. 나 진짜 동양대 논란 때 뭐 촌구석에 있는 학교. 촌구석에 있긴 하지. 아니 그러니까 촌구석까지 가가지고 뭐 해주는 게 고마운 줄 알아부터 해서 나는 이번에 그런 학교 이름 또 처음 들어본다. 아니 당신이 모르는 대학교는 많지 세상에. 그러니까 은연 중에 이게 수도권에 있는 특히 서울 중심에 있는 사고를 그냥 드러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수구도시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이런 뭐 그냥 일반인들이야 동네 아저씨들이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우리끼리는 하죠. 근데 이게 수구적이야 막 이러면서. 뭐 보수 꼴통이니 뭐 수꼴이니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국감장에서 더군다나 거기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뭐 화성에 가가지고는 연쇄살인의 도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위험해.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딱 낙인 찍혀 있는 도시의 아주 그렇죠. 안 좋은 점들을 그 국회의원이나 그 국가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실수했다. 그리고 오히려 조원진 의원이 적절하게 대응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그걸 조원진이 대응한다는 것이 저는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대응해 줄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닌 우리 공화당이 아닌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조원진이 갑자기 대구 대표가 된 것이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네요. 그렇죠. 이 새마을 장학금 문제는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이 잘 지적한 거예요. 근데 이 지적을 하면서 괜히 수구도시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이 문제 지적 자체가 좀 흐려지게 된 거죠. 이건 부각되지 않고 수구도시 이 단어만 남게 돼서 특히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구 경북에서 뭔가 좀 약진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까지 좀 정치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용이 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너무 그냥 어떤 필터링 없이 준비 없이 그냥 평소에 익어왔던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뭐 큰 잘못이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국회의원이라면 좀 조심을 해야죠. 작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지역 구의원 선거 당선자를 보면 40%가 민주당이에요. 구의원, 대구 지역 구의원 중에 43%인가 하여튼 40% 이상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구도시의 40%는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좀 봐가면서 이게 저는 좀 의심이 드는 게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민주당 쪽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구에 자기네 지방 의원이 몇 명 있는지 아니면 있긴 있는지 이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대구는 요즘 축구 도시가 됐어. 대구 FC가 너무 잘해가지고 상위 스플릿 이제 올라갔거든요. 잘하면은 진짜 ACL 올해도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골키퍼 아직 있나요? 네, 조현우 골키퍼 아직 있습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대구 FC에서 단련이 돼서 그렇지. 월드컵 때 활약을 하신 월드컵이었나 어디지? 월드컵 때 활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막 이렇게 대구에 와서 날라다니셨거든. 날라다녔어야만 했고. 근데 지금은 조금 덜 하겠네요. 지금은 팀이 잘하니까. 지금도 선방 많이 해요. 조현우가 많이 했지 올해. 최근에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조현우 골키퍼가 스리랑카전에 선발로 출전해서 공을 딱 한 번 잡았어요. 경기가 끝나기 1분 전에. 그래서 조현우 키퍼가 샤워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씻고 자. 그래도 준비 운동할 때 땀을 흘리게 돼 있거든. 얼굴 보면 꼭 세수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머리도 이렇게 너무 세워가지고 항상. 그렇죠. 절대 흔들림이 없잖아 조현우가. 시청자가 40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하세요 이 시간에? 저녁에 이거 왜 보고? 애인 없어? 도대체. 자, 그리고 지난주 우리 방송을 찾아주셨고 뉴스 밑장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주신 김경률 회계사님. 소식이 계속 들려와요.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말고도 어제 뉴스에 고 김용균 씨 아시죠? 태안발전소에서 한국 서부발전이라는 쪽의 하청업체 속해서 이제 안타깝게 좀 세상을 떠나셨던 김용균 씨 관련 소식인데 참고로 이 김용균 씨가 대구 경북 분입니다. 구미 출신이죠. 구미에 또 사셨던 분이고 그랬었는데 이 김용균 씨가 월급이 520만 원이었다라는 보도가 떴어요. 520만 원이면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520만 원 명목으로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돈은 그렇지 않았어요. 520만 원 아니었습니까? 520만 원이라는 돈은 실제로 김용균 씨가 받았던 월급의 2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반이 하청업체가 떼간 거죠. 하청업체가 월급 중에 반을 떼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청업체도 어느 정도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하청업체에다가 하청을 줄 때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할 때에 이윤이라든지 일반 관리비 이런 걸 다 쳐줍니다. 근데 그 계약서를 보니까 빵원으로 돼 있는 인건비로만 했구나. 네. 그래서 노무비로 지급한 것을 주고 퉁을 쳐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체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네요. 예, 노동자들의 노무비 월급에서 관리비나 이윤을 떼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오, 반가운 소식이 잠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뉴스미 유튜브가 슈퍼 채팅을 열었거든요. 아, 이게 이런 것도 있어? 네, 슈퍼 채팅은 채팅창에서 바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유튜브님. 네. 고맙습니다. 얼마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급식우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유튜브님. 최초입니다. 유튜브 채팅창. 슈퍼챗을 통해서 적성하신 분은 처음이세요. 뉴스민 역사에 남을 겁니다. 네. 근데 아이디를 보니까 갑자기 안타까워지네요. 김규현 기자 아니야? 네. 나한테도 걸려. 김규현 기자 잘 모르는데 나한테도 걸려. 자기들끼리 왜 이래? 천원이 그거였어. 조롱의 의미였어. 천원이 먹어라야. 애쓴다. 근데 거기서 김경률 회계사는 또 갑자기 김경률 회계사가 이 계약서를 공개하신 거군요. 네,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를 해서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MBC에 나오셨어요. MBC 뉴스에. 네. 좀 앞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잘 돼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우리가 걱정할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뉴스 밑장에 출연하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 되게 피곤하셨겠더라고요. 보니까 뉴스 밑장에 출연한 이후에 저기 KBS 1라디오 아침 방송에 또 생방송 게스트로 출연하셔서 그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스민을 또 2번이나 언급해 주셔서. 언급해 주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김경률 회계사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 좀 하죠. 네. 이런 개씨발 채널의 이 새끼들이 진짜. 유튜브에서는 욕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알아서 잘라버린 유튜브가 있어서. 네. 그렇구나. 그렇네. 네. 그렇군요. 네. 미안합니다, 유튜브. 죄송합니다. 구글 미안해. 저희가 없이 살다가 여기에 와가지고 카메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채널의 나쁜 놈들아. 저 풀스토리를 좀 얘기해야 되잖아. 네, 채널의 이 생키들아. 자, 채널A가 뉴스민에게 그보다 먼저 TV조선에서 연락이 왔었잖아. 네. 처음에 저희 방송이 사실은 뭐 팟캐스트에 늘 올리던 대로 올렸는데 썩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네. 생각보다는 이 사건의 파장에 비해서는 오히려 김경률 회계사 출연 편보다 제가 혼자 떠들었던 그 편을 더 많이 듣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변태들이야. 전문가 모셨을 때 그건 안 듣고. 아니, 사람들은 그 내용이 궁금한 것보다 김수민과 댓글 싸움을 하고 싶어서 뉴스 밑장 팟캐스트를 듣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조국 장관 사태 중간 정리를 저 혼자서 녹음해서 올렸죠. 40분가량이었고 사실은 힘들었겠다 진짜. 안 힘들었어요. 저 혼자 떠드는 건 힘들지 않은데 50분 정도 했는데 천용길 편집장이 중간에 말과 말 사이를 너무 잘랐어. 그래서 내가 속사포 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나 그렇게까지 말 잘하지 않아. 랩이 아니고 너무 속사포까지 나가더라고. 저는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방송이 더 많이 나와서 좀 안타까웠어요. 김경률 회계사 출연했던 방송에 대해서. 물론 새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새로운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위안을 삼았지만 근데 우리가 방송을 하고 나서 그것이 좀 파장을 일으킵니다. 제도권 언론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TV조선에서 처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TV조선은 꺼져라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티 조선일보 내지는 안티 조중동 운동에 제가 원조예요. 선구자입니다. 어지간한 사람보다 오히려 제가 쓴 책을 보고 안티 조선에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그 조선일보 딱 끊읍시다라는 얇은 책자가 있어요. 2002년에 발간됐는데 그 책의 필자가 저예요. 원고료 떼먹히고 하여튼 옛날 얘기인데 원고료 떼먹히면서 조선일보나 안티조선이나 뭐 사람이 비슷한 놈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TV조선에서 어쨌든 와서 여기 제작은 제가 아니라 뉴스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민 편집장께 통화를 해보시라라고 해서 TV조선 기자를 연결을 시켜줬어요. 네. 어떻게 하셨죠? TV조선 기자가 연락이 와서 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영상을 쓰지 마라. 네. 그러니까 TV조선에서 그쪽 뉴스민의 유튜브 영상을 좀 갖다 쓰겠다라고 네. 부탁을 했는데 네. 안 된다. 네, 그냥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역시 전용길이야. 네. 역시 전용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쪽과는 네. 저는 예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길 기자 섭외할 때는 항상 이번 강의료가 얼마다 이런 걸 다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 된다고 간단하게 전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네.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영상 출처 표기하고 어느 부분 쓸 것인지 말씀드리고 사용하는 것도 안 될까요? 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돈 얘기는 끝까지 안 하고 끝까지 안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지역 방송 이외에는 영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 매체는 필요하면 직접 섭외, 취재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경률 회계사를 직접 만나라. 네. 직접 취재해라. 그렇죠. 그럼 JTBC에서 연락이 왔더라도 거절? 네. 서울 매체는 거절이다. 네, 서울 이런 매체는 텃세가 어딨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 저희가 TV조선의 성향 때문에 네. 거절한 게 아니라 직접 취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취재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언론으로서 기본이 안 됐다. 김경률 회계사가 어디 스리랑카에 사는 분도 아니고 이 대구에 사시는 분이면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을 네. 왜 TV조선 기자가 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섭외가 충분히 가능할 텐데 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김경률 회계사 TV조선이라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김경률 회계사님께서 안 하신다면 그거는 저희 몫이 아닌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TV조선에 네. 부탁을 거절을 했더니 네. 그 다음에는 네. 그러고는 이리가 가고 여우가 왔다는. 그렇죠. TV조선 기자에게 거절을 하고 네. 그 이후에 CBS 기자가 연락이 왔지만 네. TV조선과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네. 한글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빨간 날 네. 아침에 나오는 것도 짜증나서 네. 아침 방송 때문에 방송을 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방송 많이 해. 네. 앉아 있는데 TV조선 기자가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네. 어제 전화 왔던 네, 그 기자가 그 TV조선 기자분이 네, 사진과 함께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캡처 화면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네, 다름이 아니라 방금 채널A에 어제 제가 부탁드렸던 영상이 나왔는데 네. 혹시 채널A 쪽에는 허락해 주셨는지 여쭙습니다. 만일 허락 안 하셨다면 네. 그냥 출처 표기하고 써도 되는 거였는지요. 오 고자질. 네, 고자질을 해주셨어요. 제목. 고맙소 TV조선. 네. 나는 그 기자분한테는 아무 요감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저도 이 TV조선 기자에게는 아무 유감이 없기 때문에 네. 연락도 없었고 허락도 없었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받고 요 사이에 채널A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채널A 영상을 그 유튜브 실시간 영상을 보니까 실제 이 부분이 방송되고 있더라고요. 한 20초 정도를 네. 그 김경률 회계사가 나온 뉴스 밑장 유튜브 영상을 네. 가지고 가서 썼기 때문에 20초? 네, 20초. 20초 제법 긴데. 제법 길죠. 네. 네. 이 부분은 방송 특성을 보면. 네, 항의 전화를 하고 네. 그 이제 10분 뒤였나 김진애 돌직구 쇼가 끝나자마자 네. PD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동시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던 이 영상은 비공개로 바뀌었고요. 아하. 그리고 채널A 잘못했다는 홈페이지에도 건 안 해. 네. 네. 그 PD가 죄송하다 미리 여쭤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하.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네. 통상적으로. 네. 통상적으로. 이거 통상적으로. 그냥 막 먹이는 거잖아. 우리는 이거. 원래 이런 놈들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옛날 버릇 못 붙였네. 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라고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이스! 걸렸다! 빠밤 걸렸다. 네, 지금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장을 준비해놨고요. 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채널 B 되겠네. 네, 채널 A가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전에도 있었어요? 네, 처음이 아니라 그 성주의 사드 배치 당시에 유스민 생중계 영상을 MBN에서는 10초당 10만 원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 10초당 10만 원? 네. 이야기를 왔었는데 그것도 거절했는데 심지어 채널 A는 금액도 제시하지 않고 뭐 언론사의 성향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는 취재가 가능한 부분인가. 당시에는 그 소성리의 사드 배치 장면은 유스민이 아니면 취재를 못했기 때문에 지나간 장면이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불렀다면 판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10초당 10만 원으로 20초를 쓰겠다. 제가 서울 쪽에서 영상 활동을 하고 있는 미디어 몽구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20초 같으면 50만 원은 받으셔야 된다. 50만 원? 네. 그래서 거절했는데. 어깨 비밀들이 막 나옵니다. 거절했는데 MBN에 거절했는데 채널 A는 그냥 썼어? 그냥 썼어요 또. 이걸 한번 눈 감고 있었는데 이참에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요. 그때 것까지? 네. 형사소송은 인지하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인지하고 3년 이내에 하면 되더라고요. 그 사드는 3년이 안 됐나요? 네,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 네, 잘 걸렸네. 네. 이거 말씀드리는 순간 가스프링최님과 미카리리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분들은 저희 유스민 기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채널 A에서 승소하고 그 돈을 김수민의 출연료로. 채널 A 돈이 가는 거야. 맛있는 거 사주나? 그 돈이 꽤 큽니다. 그 미지급했던 이창원 대표의 출연료를. 저번에 우리 청취자분들 오해하시겠지만 저는 무료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로는 가압류 딱지 붙일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뭐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내가 아까 들었거든 아까 전에 꽤 높은 금액이에요. 네. 뉴스민의 새로운 활력을 사세 확장에 쓰러져간 뉴스민을 채널A가 살리다니. 채널A 좀 있는 놈들이 나눠 쓰자. 채널A야. 더 써요. 괜찮아. 오늘 것도 갖다 써. 오늘 것도 써. 지금 욕하는 것도 써. 저 유튜버들이 욕설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를 싣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제가 TV조선 기자에게 감사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TV조선 기자는 내가 서울에서 이거 소송 돈 받으면 서울에서 그분한테 밥 한 끼는 내가 살 용이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서울의 소리라는 백은종 일명 초심 응징 언론 응징 취재 초심이라고 하던가 거기서 아이디가 뭐 하여튼 그런 아이디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뉴스민에 또 폐를 끼친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 서울의 소리는 뉴스민뿐만 아니라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어요. 보면 통신사들부터 시작해서 뉴스타파, 그리고 많은 매체 한겨레까지도 사진을 그대로 긁어가지고 오고. 서울의 소리가 폐를 끼친 매체는 대부분 진보 매체일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논조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져간 건데 그거를 뭐 사진이나 이런 거를 무단으로 도용을 해왔었죠. 그렇죠. 제가 성주 사드 배치 논란이 있을 당시였는데요. 유스민 기사를 검색하다가 웬 서울의 소리에 유스민 사진을 보게 됐어요. 사진을 보게 돼서 기사 목록에서 유스민으로 검색을 하니까 약 100여 건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제휴관계인 것처럼.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뉴스민 거랑 100여 건 썼단 말이에요? 네. 와, 100여 건이면은 거의 다 쓴 거네. 서울의 소리 나름대로의 노력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응징 취재에 뭐 그게 빛과 그늘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도용을 하는 거는 이거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는 반칙 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이렇게 썼겠구나 싶어서 서울의 소리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저희한테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휴를 체결하십시오. 그리고 제휴
저희는 서울의 소리에서 뭐 가져갈 콘텐츠가 없다. 그러면 저희 기사를 구매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네, 돈 안 주면 가져가지 마. 서울의 소리도 서울 매체인데 네. 주면 안 되지. 그렇죠. 아까 그 원칙에 따르면. 네. 네. 그러고는 백은종 대표란 분께서 네. 전화가 오셨습니다. 네. 하루 뒤엔가 전화가 오셔서 네. 아니 우리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인데 이 MB를 무너뜨리고 네.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데 함께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박근혜 정권이었어요? 네.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무슨 개소리지? 그러니까 언론이 맞서 싸운다는 게 네. 저는 대놓고 이야기할 소린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네. 그래서 기사를 무단으로 가져간 걸 안 내리겠다는 거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더니 네. 갑자기 또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거냐. 아, 백은종 씨가. 네, 백은종 씨가. 네. 그래서. 협박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그러면 안 내리시면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막 소리를 지르더니 네. 그다음부터 여기저기 1인 미디어들한테 네.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뭐라고요? 유스민이 그 서울의 소리에 협박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갑질이구만 이거. 네. 그러고는 장문의 문자가 또 와서 쭉 이런 식으로 살지 마라. 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안 내리시면 그쪽에서 네. 유스민에게 이런 네. 식으로 살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이게 저도 수소문 해보니까 이분한테 뉴스타파에 있는 기자한테 물었어요. 네. 뉴스타파 기사도 이렇게 있던데 어떻게 대응하셨냐.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게 낫다. 라고 해서. 뉴스타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뉴스타파가 그렇게 대응을 하면 뉴스타파보다 사세가 더 작고 힘든 언론사는 더 대응을 못하게 돼요. 뉴스타파가 나서서 빼앗긴 컨텐츠, 도용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대가를 물어야 됩니다. 뭐 돈을 안 받더라도 사과라도 받아야 돼. 출처나 이런 것도 밝히지도 않고 그냥 자기 것처럼 쓴 거. 아니 출처는 다 밝히죠. 왜냐하면 밝히고. 사진에는 워터마크가 다 박혀 있으니까. 워터마크 박힌 사진은 그냥 네, 그냥 써요. 근데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찾아보니까 유시스도 있고 연합뉴스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죠. 백은종 씨한테. 그냥 뭐 네. 묻고 네. 넘어간 거군요. 그냥 개인 SNS에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 건데. 네. 네, 그런 식으로 언론사로 등록도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등록돼 있습니다. 네. 네, 그냥 자기 블로그도 아니고. 항상 나와요. 거기 저는 응징 취재. 네. 아니 너무 이 양반 너무 하여튼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기자증이 있어요. 국회를 출입을 하면서 네네. 기자증을 딱 보여주기 때문에 뭐 또 언론사 다 등록이 돼 있겠죠. 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후에 언론으로서의 기본 개념을 탑재를 못 하신 거지. 맞아요. 근데 이후에 약간의 조치는 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서울의 소리 이름으로 바이라인을 달고 기사 제일 밑에 유스민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네.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게 100여 건의 기사에다가 시작할 때 유스민 보도에 따르면 이라는 요걸 추가하고 유스민 사진과 기사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갖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2017년 10월 이후에는 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후에는 안 가져갔어요? 네. 그거 뭐라 그랬으면 이걸 자기도 잘못한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기사는 삭제를 해야죠. 네. 하여튼. 자 다시 채널A로 돌아가서 백은종 씨 정도의 영세 언론인이 하는 짓을 채널A 당신들이 했다는 거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보니까 백은종 씨가 저희보다는 수입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뭐. 근데 백은종 씨의 그 응징 취재 아까 제가 빛과 그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백은종 씨가 왜 내 밥에 죄를 뿌리는지 모르겠어. 네, 그 류석춘 오늘 주제죠. 유석춘. 네. 유석춘 연세대 교수 뭐 하는데 그 뭐야 집무실 연구실에 가가지고 류석춘한테 네. 일본의 스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재밌었어요. 조금 재밌었어. 뭐 너는 일본의 스파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막 사람 팔을 잡고 끌고 나가고 막 이러더라고. 그거 나는 그거 촬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제재 안 하는 게
더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저도 그 봤는데 보통 이제 백운정 기자인가요? 대표 뭐 이분이 질문 형태를 하다가 갑자기 호통을 막 치잖아. 처음에 물어본다고 뭐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하다가 그래 뭐 되겠냐? 막 뭐 저쪽 그리고 여상규 같아. 질문하다가 막 화내. 그리고 이제 뭐 그 태극기 부대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저쪽에서 욕을 하면 뭐 이쪽에서도 막 크게 뭐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백운종 씨 취재 재밌게 본 적 많아요. 류석춘 교수는 왜 이렇게 물리적인 거를 썼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난 무슨 동독의 슈타지나 뭐 게슈타포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처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좀 생각이 있어요. 처단할 것도 아니잖아. 그건 이제 팔 잡아 끈 건데 아마 좀 아팠을 거예요. 막 잡아 끌더라고. 류석춘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얼굴이었는데요. 류석춘은 말로 조져야 돼. 내 밥이야. 내 밥이야. 왜 건드려? 내 밥에. 제가 사실 류석춘 교수하고 악연이 좀 있습니다. 악연. 제가 악연이 혼자 만들었지. 악연을. 안티 조중동 운동할 때 이제 제가 조선 바보라고 대학교에 안티 조선 하던 사람들이 신문을 펴냈었어요. 거기에 제가 편집 주간으로 있었고 저희는 이제 다른 학생 운동 이쪽에서는 막 자본주의 막 비판하고 막 미제국주의 비판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학교 안에 있는 놈들과 싸운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몇 명의 교수를 찍어갖고 막 맨날 약 올리고 막 조롱하고 이랬거든요. 신문편에서. 예, 그게 류석춘 교수 홈페이지에도 있더라고. 자기가 퍼갔더라고. 자기를 조롱한. 김수민의 글을. 네네. 제가 썼던 글인데 그게 아니면 한 17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약 올리고 그 신문을 학교 내에 계속 뿌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류석춘 교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송복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네, 송복 교수님이 퇴임하실 때 제가 몇 명 가가지고 피켓팅하면서 막 시위했었거든요. 시끄럽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조중동에서 특히 조선동아에서 폐륜 학생으로 우리를 몰았지. 그 경사스러운 날에 이 정년퇴임, 이 어떤 인생의 한 막을 마무리하는 그 잔치에 가고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우리가 피켓팅 한 거예요. 폐륜 쪽으로 제자들이 말이야 축하해 주지를 못할 만큼. 폐륜이면 악플러 새끼들은 날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이놈들아.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바르는데. 김수민이 지난번에 저 박근혜 국회의원 당시 강연 현수막을 불태웠다고 저보고 이런 과격한 인간이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나? 나는 뭘 찢고 불태우고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송복 교수가 퇴임 강연을 하시고 나오실 때 피켓팅을 들고 근데 피켓팅 문구가 좀 과격했지. 열심히 닭짓한 당신 떠나라.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예언한 닭짓. 그때는 박근혜 별명이 아직 닭이 아닐 때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막 모 신문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닭짓이 뭐냐고. 예, 그러고 그냥 끊어졌다. 예, 기자가 왜 시위를 하셨나요? 왜 송복 교수에게 뭐가 비판적인가요? 이런 거 묻지 않고. 닭짓이 뭐냐? 닭짓이 무슨 뜻이야? 네, 그 한마디 하고 끊었다. 닭짓을 대중화시킨 사람이 바로 진중권 교수입니다. 그렇죠. 안티조선 운동할 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닭짓한 당신 떠나라. 이러고 이제 뭐 시위도 막 이런 구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학생도 10명 정도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송복이 보수면 똥파리도 새다. 뭐 이런 정도? 예, 요거 갖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 류석춘이 옆에 있던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런 거 좀 기사로 쓰세요. 이래가지고 비싼데 류석춘 조선일보에 진짜 이만큼 났었어요. 예, 특집으로 한 면을 털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사설로 씹히고 칼럼으로도 씹혔어. 사설로 씹힌 놈이야 내가 조선동아에게. 김수민이라는 이름이 박혔나요? 안 박혔습니다. 이 새끼들 명의를 안 밝히네. 그리고 엉뚱한 단체 명의를 갖고 오고 그때부터 하여튼 조선동아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류석춘 교수에 대한 그 옛날 추억이죠. 이분이 사고를 쳤어요. 강의실에서 위안부 얘기를 하면서 녹음을 또 다 했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그리고 학생이 녹음한 거에 대해서 그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굉장히 뭐 영혼을 뭐라고 했지 치졸한 짓이라고 하는 식으로. 아이씨 누구 요새 교수 안 해봤나 진짜. 요즘 학생들 강의한다 강의. 그러니까 학생들 요즘 녹음 녹화를 해요. 이게 우리 필기하듯이 합니다. 예, 그거 나중에 다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쓰려고 녹음 요즘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폰도 피처폰이었고, 그렇지. 녹음 기능이 썩 좋지 않았거든. 용량도 부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악의가 있어서 녹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설령 오늘 뭔 발언이 나오는가 혹시 이상한 발언 나오면 밖으로 내야지라고 녹취를 했더라도 강의실 발언은 공적 발언입니다. 그렇죠. 강의실은 네. 공적 공간이에요. 특히 교수한테는. 특히 요즘 뭐 사진 기능도 좋기 때문에 네. 교수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앞에서 뭐 하는 것들 다 사진 찍고 네. 그리고 웬만큼 또 녹음했는 것들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네. 토론도 하고 그래요. 요즘 강의하시는 분들 다 기본으로 이거 알고 교육도 해줍니다. 이 처음에 대학 강의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가르쳐도 주고 합니다. 이창원 교수님도 지금 몇 학점 강의하시죠? 저는 지난 학기에만 했고 네. 힘들어서 저 6학점 강의했다가 아이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 학생의 녹음에 따라서 얘기가 나온 건데 일제 때 그 위안부 에 대해서 자발적인 매춘이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죠. 근데 나는 매춘이라는 단어를 듣고 이상했어요. 갑자기. 추억의 단어인데 그것도. 매춘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팔매잖아요. 팔매. 그렇지. 네. 팔매자잖아요. 네. 맞죠? 아닌가 아니었던? 맞아. 매매할 때. 매매할 때. 그래서 그게 판매 여성만 부각시키는 단어다. 그래서 매매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어요. 매매춘. 네, 근데 그렇죠. 매매춘이라는 단어도 틀렸다. 춘자가 왜 들어가냐? 성구매. 예, 그래서 성매매. 성매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0년 넘게 성매매란 말이 일반화되어 있었거든요. 네. 매춘이란 말이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것도 그런데 학생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하잖아. 네. 그렇다면 그 매춘 여성이라고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학생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한번 해볼래요? 어려우면 다 그렇게 되는데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학생으로서는 그 위안부들이 겪었던 경험이 자발적이란 말도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성매매 여성하고 조금 다르지 않냐 경험들이. 그렇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류석춘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성매매라는 것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래요라고 했고. 그래놓고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러면 뒤에 이제 기사 나온 걸 보면 네. 아니 성매매를 한번 해볼래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연구를 한번 해볼래요라고 한 거. 이거는 진짜 나는 아니 저는 이 정도일 수는 있다고 봐요. 진짜 꼭 해봐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경험해봐야 아는 거냐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일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근데 변명이라고 하는 꼬라지가 연구해보라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해서 그냥 깨끗하게 뭐 내가 잘못했다 실수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래도 조금 뭐 물론 이게 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이긴 하지만 아니 학생들 진짜 자기 딸보다도 어릴 거거든. 유석춘 나이 정도면. 그렇죠. 20대 초반일 거잖아. 내년이 정년 퇴임이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옛날 같았으면 거의 손녀뻘 되는 딸한테 그게 뭐야 그게. 학생한테 해볼래요? 이게 뭐냐고. 거기다가 또 변명한다는 게 연구를 해볼래요? 뭔 개소리야 이거 진짜. 그것도 연구 안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침투해서 그러니까 현장에 직업적으로 들어가서 연구해볼래요. 이따위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참. 유석춘 씨는 저는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홍윤기 교수하고 동국대 철학과. 예, 홍윤기 교수하고 그때 이승만 가지고 한번 붙었어. 그런데 뭐 홍윤기 교수가 뭐 이렇게 홍윤기 교수가 좀 목소리도 크고 그렇죠. 되게 또박또박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얘기하는데 뭐 헛소리 하지 마시고 뭐 말씀하시 그거를 공중파에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홍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초청 강연을 받아가지고 동국대 철학과에 뭐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떠셨냐고. 그 사람 원래 그래? 이러면서 되게 쿨하게 홍 교수님은 또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류석춘 이 사람이 안티조선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갖고 옛날에 한 2000년대 초반에 몇 번 TV 토론 나왔었거든요. 거의 쪼개기의 달인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인격적으로 잘 안 보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자기가 좀 약간 스타일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류석춘 교수가 본인 재학학교이자 소속 학교인 연세대의 연세춘추 뭐 이런 학보 뭐 이런 데에다가 패션 역사 이런 것도 연재하고 그랬어요. 약간 좀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완영입니다. 캠퍼스의 이완영입니다. 이완영 의원도 솔직히 뭐 이렇게 잘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굉장히 패션에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석춘 교수도 비슷한 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학생들이 또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죠. 네. 그래서 유석춘 퇴진 운동에 나섰거든요. 오늘 한번 보여줘요. 네. 이거. 저도 시위에 갔다 왔어요. 졸업생 자격으로.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좀 늦게 가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진 않았는데 둘리 여기 뒤에 가사가 있어요. 오늘 한번 불러주시죠. 아니 너무 긴데. 네. 우리 사실 까먹고 넘어갔던 게 네. 시사 부분에 그거 왜 또 얘기하는데? 7일을 하면 김수민이 노래를 하겠다. 나는 안 들을란다. 나 노래는 그 노래방에서 네. 녹음해서 줄게요. 나중에 연습 좀 해서. 제가 이게 7위를 시나위의 Farewell to Love 그 곡을 임재범과 김종서가 듀엣으로 부르는 것처럼. 네. Farewell to my love. 예, 그 노래입니다. 예. 연세대는 성폭력 교수 류석춘을 파면하라. 일단 류석춘이 강의는 하나는 작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류석춘이 전공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교양 강의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전공 강의만 끝나고 떨려놨어요. 교양 강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답니다. 근데 학생들은 파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며칠 전 목요일이죠. 예, 그저께인데 학생들이 또 시위를 했고 졸업생들도 몇 명 가서 그렇게 좀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 그 단과대의 학생회장을 지내고 있는 재학생이 있는데 이분이 또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구미 출신이에요. 김수민 직계네. 네. 직계는 아니고 지역 인사세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 전에도 조금 알고 지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학생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하고 좀 전화 연결을 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참고로 지금 오늘 전화 연결도 있어? 네. 전화 연결음을 그대로 이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설비가 없습니다. 야, 오늘 뭐 근데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 네. 하다 보니까 그러면 류석춘 교수를 파면시키는 움직임에 들어간 분과 네, 여보세요. 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들리세요? 아,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스민이 제작하는 김수민의 뉴스 밑장인데 예, 평소에 좀 들어보셨나요? 아, 네, 들어봤습니다. 이걸 왜 듣고 있어요, 이런 걸. 아니, 20대도 듣는다, 우리는. 학생이, 토요일 날, 오늘 같은 일은 불같은 토요일 날, 뭐 하시길래 이런 아저씨 전화를 받고 있어요. 아닙니다. 문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일단 지금 생방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본인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에서 공동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지금 현재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석춘 교수가 속해 있는 사회과학과 이제 사회학과 단과대에서 이제 본인의 학생회장이고 이번에 공동 대책위의 이제 위원장이시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에 이 류석춘 교수의 망언이 전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일단 그 수업이 목요일에 있었고 기사화가 된 게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그게 대충 몇 월 며칠이었죠? 그 수업을 한 게 9월 19일이었어요. 9월 19일. 네. 근데 그때 기사화가 일단 되기 몇 시간 전에 사회학과 학생들의 제보를 받고 해당 사실을 알았었어요. 근데 기사를 받기 전에 아셨어요? 네, 학생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줘가지고. 그럼 뉴스민에 좀 제보를 해주셨으면 단독 특종 보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특별히 놀랍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원래도 그런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아, 그럼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발언들의 제보들이 좀 있었나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선배들한테 그 대대로 구전되어 오던 교수님의 망언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좀 크게 터진 거죠. 그래서 아니, 저는 네. 그 전에도 위안부에 관한 망언도 있었나요? 위안부에 관한 망언이 있었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발언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아마도 이번에 좀 기사화가 되고 공론화가 된 거는 그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이 발언도 정말 문제이긴 한데 사실 그 뒤에 학생한테 궁금하면 그렇죠. 한번 해볼래요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망언이 전해진 다음에 학생 네.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요약을 해보면은 사회학과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총학생회가 차례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네. 현재 그 저희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회학과 학생회랑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도로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단위에도 대책위원 파견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사실 문과대학 정도를 제외하면 다들 소극적인 편이기는 합니다. 왜 소극적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총학생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입장문만 게시하고 사실 별다른 활동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유석춘 교수가 네. 전공 과목을 그만둔 거죠? 전공 강의를. 네, 전공 과목 그만뒀고 지금 교양 과목은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강의가 이름이 발전사회학이었나요? 네. 그러면 교양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이라는 교양 수업입니다. 그 왜 전공 강의는 어쨌든 문제가 돼서 끊어놨지만 교양은 왜 계속 하는 걸까요? 그 학교에서 저번 주 월요일에 인사위원회를 했었는데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어쨌든 류석춘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했던 거는 명백한 성폭력 발언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발전사회학은 중지를 했는데 그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이라는 교양 수업의 경우에 교양 수업에서 어쨌든 그 발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지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수업은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교양 수업인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서는 망언을 하신 적이 없나요? 망언을 한 적이 있다는 제보가 학생들한테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네네. 이게 근데 약간 좀 학생들이 먼저 나서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뭔가 공론화시키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네 뭔가 그 일단 학교 측의 수업을 정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별로 좀 이제 언론의 관심도 좀 식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그냥 아예 지지부진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다기보단 일단 인사위원회 이후에 조사를 해서 만약에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회부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조사가 얼마나 걸릴지 일단 모르는 상태이고 학교 측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약간 가능성이 없어졌다기보단 그냥 학교가 지금 사실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총장 선거가 조만간 있기도 하고. 총장 선거가 있어요? 네, 총장 선거가 12월에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약간 다들 서로 그냥 눈치만 보고 뭔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총장이 누구시죠? 현재 김용학 총장. 김용학. 네, 김용학 씨도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그렇죠. 예, 김용학 교수도 그 사회학과 교수인데 그러면 글쎄 그 김용학 교수하고 총장하고 유석춘 교수가 학풍이 다르긴 하지만 아마 오랫동안 같이 알고 지냈던 사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둘이 같은 해에 임용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징계를 하고 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 같은가요? 저는 영향이 아주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이제 좀 있으면 총장 임기도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총장님이 딱히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그냥 학교 측은 그냥 큰일 안 만들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유석춘 교수가 퇴임이 1년 남으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1학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덮고 가려는 그런 것도 있어 보이죠? 네, 그 약간 교수님들도 그냥 전반적으로 류 교수님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냥 서로 좋게 좋게 사과하고 끝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혜진 위원장님은 류석춘 교수 수업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약간 사전에 나는 안 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아예 수강 신청을 한 적이 없어서 네.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훌륭하십니다. 좀 들으셨으면은 특종을 또 안겨다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네. 류석춘 교수에 대해서 평소에 재학생들의 네. 평가는 어땠나요? 일단 제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생각보다 뭔가 본인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엄청 성적을 안 좋게 주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러면 훌륭한 건데. 네. 근데 그 성적하고 별개로 어쨌든 네. 막 수업 시간에 뭐 본인이랑 의견이 다른 학생한테 빨갱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진지하게 빨갱이라고 얘기했다고? 네, 진짜 있었어요. 이거는 연세춘추 기사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게 근래에 있었던 일인가요? 근래 조금 이번 됐나요? 수업은 아니고 네.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분이 네. 버릇이 더 나빠지신 것 같네요. 네. 네, 김혜진 위원장께서는 사회학과 학생이시잖아요. 네. 예, 주변에 뭐 사회학과의 학우들은 네. 좀 어떻게 반응이 어떻나요? 열심히 나서시는 분들이 많나요? 일단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좀 분노해 있기는 해요. 그냥 평소에도 뭔가 그리고 사실 류석춘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기는 해요. 뭔가 이게 류석춘 한 명만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교수 학생 간 위계로 인한 폭력 사건이 지금까지 아예 없었던 게 아님에도 교수 사회가 계속해서 방관을 해왔기 때문에 류석춘이 이번에 있었던 사건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번에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고 좀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류석춘 교수 말고 교수 이름을 네. 밝히지는 않겠지만 네. 조금 아시고 계신 성폭력, 강의실 성폭력 사례 이런 것이 좀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사안이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안인 동시에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이 하나는 강의실 성폭력,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위안부 망언이잖아요. 네. 네. 혹시 위안부 망언을 또 하는 교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있나요? 류석춘 교수 말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없기는 해요. 제가 약간 수업을 엄청 골라 듣는 편이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예, 앞으로 류석춘 교수 관련해서 대책위에서 네.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번 주에 인사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인사위원회에서 발전사회학 수업에서 류석춘 교수를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후로 아무런 소식도 지금 들려오지 않고 있어서 교양 수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의 목표인 류석춘 교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냈고 학교 본부가 류석춘 교수를 파면할 때까지 계속 싸울 예정이고, 일단 당장 다음 일정은 다음 주에 학교 처장급 인사하고 연세 민주동문회하고 같이 면담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네. 사실 학생 사회가 결집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잘 되시기를 네. 바라겠고, 또 만약에 다음에 또 집회를 하실 일이 있으면 네.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저도 대대적으로 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필요하면 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문화업자인데 네. 대구 분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괜찮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네.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예. 두 마디 하셔도 됩니다. 네. 유석춘 교수님이 뭐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교양 수업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고 학생 식당에서 김밥도 사드시던데 김밥을 먹을 정신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먹긴 먹어야겠죠. 네, 그건 그렇죠. 안 네. 먹을 수는 없긴 하죠. 학생 식당에 버젓이 얼굴을 들고 나타나서 김밥을 사 먹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네. 약간 어떤 김밥인지도 궁금하고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기 김혜진 네. 위원장께서는 고향이 경북 구미시잖아요. 네. 지금 사시는 데는
가족들은 구미에 안 계시나요? 저 지금 아버지는 일 때문에 계속 구미에 계시고 네. 너무 TMI이긴 하지만 네 나머지 가족들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20대 또는 나아가서 네. 20대 여성 뭐 이런 얘기를 네. 할 때에 혹시 출연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섭외를 이렇게 하고 그래. 저는 너무 좋죠. 불러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예, 지금 네. 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소개해 주시고. 왜 그래? 뭐야 이게? 김수민 씨에 대해서요? 네네. 인터뷰가 일단 제가 아는 김수민 씨는 엄청 좋은 선배님이고 그냥 아니 웃지 말고 들어주세요. 웃지 마세요. 예,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구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약간 아무래도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은 꼰대 기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김수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저랑 나이 차이가 한 15살 정도 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면서 이 사람 꼰대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끊읍시다. 그 점이 굉장히 저 그 점이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여기에 말을 더 얹지 않겠습니다. 끊어요. 예. 아무튼간에 오늘 인터뷰 굉장히 고맙고요. 네. 네, 한번 또 뵙고 네. 네, 한번 출연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연료는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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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할게요. 알겠습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네, 네, 류석춘 수고하십시오. 1년 퇴임 앞두고 사학연금을 박탈시키자는 그런 네. 결의를 다지면서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니 뭐야 이게? 왜? 뭘 개인 평가를 하고 그래? 아무튼간에 지금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 현재 대학생분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사회나 정치에 관심 많아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20대 분들 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뭘 하기가 대단히 그렇죠. 어렵죠. 맞습니다. 내가 화는 나지만 네네. 뭐 가끔씩 촛불 한번 들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네. 막 이렇게 대책이 만들고 꾸리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렵고 그렇죠. 조직하기는 쉽지 네.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옛날 생각을 해봐도 학생회 활동이라는 게 거의 준 프로 활동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막 심지어 휴학하고 다 네. 꼬라박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학생들이 좀 이번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석춘은 파면입니다. 그러니까 파면이 되면 얘기했듯이 네. 보통 이제 뭐 명예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년퇴임을 하면 네. 명예교수가 되고 이제 연금도 나오고 네.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면이 되면 그렇진 않은 거지. 그 명예와 그렇죠. 이제 이 경제적 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명예교수가 되면 그러니까 이 명예도 있지만 실제 명예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이 따로 또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또 없어지게 됩니다. 네. 류석춘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학자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건달은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업자는 돈을 벌어야 되고. 업자는 돈을 벌어야 되고. 내 양옆에 업자가 붙어가지고 내가 힘들어. 근데 난 류석춘이 어이가 없는 게 류석춘 씨는 참고로 유교 자본주의라는 학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교 자본주의. 동아시아에서 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왜 자본주의가 발달했느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네. 기독교로부터 자본주의 발달이 왔다. 이거를 좀 비튼 거지. 이게 유교에서 찾은 거예요. 유교에서. 네. 근데 웃기는 거는 유교 자본주의라고 하면 결국에 유교는 한국과 이 어떤 조선에서 그렇죠. 이미 자본주의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식민지 근대화론을 펴는 식민지 경험 때문에 근대화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고 그게 아니면 거의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이영훈 교수라든지 이쪽에 왜 편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맹아론을 옹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류석춘 교수면 유교의 성균관을 거기서 자본주의 맹아가 싹 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 주류이자 약간 진보적인 쪽에서 조선 후기 때부터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류석춘 더 앞으로 가야지. 조선 초기 때부터 있었다고 그래야지. 뭐야 고려 말 때부터 있어야 되잖아. 정몽주, 정도전 이때부터. 정도전 때부터 한국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이상하게 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류석춘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우리가 띄워놓은 게 뭐였죠? 윤총경. 네. 윤총경 뭐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윤총경이 버닝썬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닙니다. 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뭐 막 댓글에 야 검찰 새끼들 뭐 하다가 이제 윤총경 버닝썬 구속하냐. 그게 아니라 윤총경이 큐브스 현 노건 CNI라고 하는 업체의 문제를 덮어주고 2016년에 사건을 무마시켜주고 뇌물을 받았어요. 주식으로. 공짜 주식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큐브스라는 업체는 그 문제에 WFM이라는 업체가 투자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이 현재 이제 뭐 계기는 조국 장관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업체들이 드러난 건데 그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총경이 예,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근데 저는 반드시 밝혀졌으면 하는 게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아까 욕했던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게 동아일보가 얘기한 걸 어떻게 믿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해서 얻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관계자가 네. 2019년 3월 14일 윤규근 요번에 버닝썬 윤총경이죠. 윤규근 총경한테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데 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뭐에 관한 얘기였냐? 김학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버닝썬 문제는 경찰의 비리 문제였고 김학의 문제는 검찰의 비리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럼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냥 진실은 진실대로 파헤치면 되는데 검찰과 경찰의 대립 구도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말을 경찰도 아니고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정말 수상한 게 저는 그 방학선이라고 부르죠. 방학선. 네. 뭐 장학선이라고 부르는데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이거 다 똑같은 문제예요. 예, 이건 뭐 선우가 없고 중요도가 따로 없습니다.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3월에 이상하게 무슨 댓글이 포탈에 넘쳐났냐면 버닝썬 때문에 장자연이 덮이고 있다. 이 댓글이 엄청나게 덮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댓글 말고도 심지어는 장자연 사건으로 김학의를 덮고 있다. 이런 댓글까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댓글들인가 그 당시에도 제가 궁금했는데 그 댓글들의 진실을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공작이었습니다.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 네. 다시 말하지만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이것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하나의 그 꿰어서 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지 하나가 하나를 덮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덮인다라고 언론이 아니라 뭐 리플이죠. 리플을 계속 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진실도 좀 파헤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총경 얘기는 네, 제목에 띄워놓고 많이 할 게 없네. 아 끝인가요? 윤총경 말고 윤총장 또 있잖아. 아 총장. 총장. 그 네. 총장. 네. 한겨레가 후속 취재 결과를 좀 내놔야 알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처음에 또 윤씨네.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뇌물을 바치고 뭐 성상납을 했다고 하는 그 윤중천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을 별장에서 봤다, 불렀다, 접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검찰이 듣고도 덮었다. 이게 한겨레 기사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윤중천이 그런 말을 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그 말을 했다 치더라도 사전 면담을 해서 그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었다. 네. 그래서 마침 그날 새벽에 제가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역시 그렇지 새벽 4시까지 나하고도 마셔줘. 네. 기사를 쓸 리는 없지. 네. 마시고 있었는데 하필 옆에 그 한겨레 기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우리 신문에 기사 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기사를 새벽에 봤거든요. 오늘 그 국정감사 대구지검 대구고검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하필이면 여한섭 검사장이 이 진상조사단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열렸던 국감에서
여한섭 조사단장이 이 보도와 관련해서 또 메시지를 내요. 근데 이거 국감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중앙일보랑 또 단독으로 통화를 했더라고요. 이미 국감 전에 이 보도가 나왔는데 어쨌든 여한섭 단장은 이 접대 진술이 있었던 건 아니다. 만난 적도 있는 것도 이 같다는 취지의 조사 당시에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와 이 면담 보고서가 나왔다. 네. 그 후에 이 과거사위가 정식 조사를 하는데 정식 조사 기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 초기에 외부에서 조사단 관계자가 윤중천을 만났을 때 윤중천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이게 요약된 자료는 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정식 보고서에 포함되진 않았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확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걸 조사단에서 이걸 덮었다라거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는 이 여한섭 전 조사단장의 뭐 코멘트 속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윤중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정식 조사도 아니야. 네. 그냥 가가지고 물어보고 했다고 하면서 띡 이렇게 보고서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에는 윤중천 사인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심하게 얘기해서 만들어내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또 지금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주광덕 의원. 아, 주광덕. 주광덕 의원이 이 코멘트를 했어요. 이 국감장에서 최동욱 총장 혼외자 거사가 나왔을 때 기사가 나왔을 때 최 총장 대응을 보고 100% 사실이겠구나 생각했다. 윤석열 총장 대응하는 거 보면 정말 기사가 가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주광덕은 빠졌죠. 네, 이 주광덕은 보면 빠지는 게 여러모로 낫다. 네, 특히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주광덕 의원은 빠지는 게 낫다. 개인이 화면에 오래 떠 있으면 주광덕 의원이 하는 얘기가 진실이더라도 사람들 믿지 않게 된다. 맞아요. 주광덕은 조국 도움이야. 거의. 그리고 뭐 조국 장관이 왜 그 청문회 할 때 뭐 손을 이렇게 했다면서 손을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했다면서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패턴이라고 주광덕이. 아 그건 네 혼자 의심을 해 일단. 그걸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검사 출신이죠. 네, 검사 출신다운 태도가 아니죠. 네. 저 인간은 검사할 때도 수사 잘 못했을 거예요. 수사관들이 다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그 조국 장관 딸 영어 성적표 공개해가지고 아무 뭔지라고 무관한. 네. 그래갖고 그 영어 성적 또 누가 유출했냐 이거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네. 주광덕은 좀 빠지시고. 네. 여하튼간에 윤 총장 일은 글쎄요 한결에도 당당하지 못해 지금 반응이. 예, 검찰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일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꼬투리 잡아서 검찰이 말이 바뀌었다. 이게 한결의 그 하모 기자의 반응인데 하호영 기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보를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역으로 파보십시오. 3명 이상 크로스 체킹 하셨다고 했는데 그 3명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진짜 우리가 또 이 비율을 군대에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한데 0.4격. 네. 0.4격을 하잖아요. 군대 가면 맞추려고 총을 0.4격 할 때 3발 쏘지 않습니까? 네. 예. 본인이 하신 게 0.4격이 맞는지 3명 이상 크로스체크를 했다고 하지만 그 3명이 진짜 크로스체크하게 맞는 3명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제보자를 뭐 취재원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언론인으로서 제보자는 당연히 취재원은 보호돼야 되는 거지만 역으로 본인이 어디 구조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호영 기자는 제가 알기로 많은 특종 보도와 좋은 보도를 했던 기자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본인의 그 취재 인생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